여기까지 강의를 듣고 따라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마 전체적인 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각각 필요한 항목들 또 연관 있는 항목들을 화살표로 매핑해 가서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빨랐을 텐데 여건상 각각을 따로따로 설명하다 보니 조금 더 혼돈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 이번 주에 함께 강의 시간에 만나서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그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들은 Q&A를 통해서 우리 함께 보완하기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RT053과 관련된 소스 코드를 설명드릴 텐데요. 관련된 전체 소스 코드, 즉 프로젝트 파일은 본 링크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요. 이 소스 코드를 활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소스 코드 패키지 그대로를 임포트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고, 예제 프로젝트를 별도로 만든 다음에 전해드린 프로젝트 소스 파일에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복사하거나 수정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학습의 효율과 그 다음에 다양한 아틱 ID의 어떤 툴체인과 관련된 다양한 환경들의 영향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번째 방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SDK example을 기준으로 별도의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그 안에다가 필요한 파일을 복사하거나 수정을 해서 전체 프로젝트를 구성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전해드리는 프로젝트를 임포트해서 사용하셔도 전체적으로 동작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RT053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볼 텐데요. 당연히 노드 서버.jos와 통신하기 위한 와이파이 설정이라든지 IP를 할당받는 부분들은 당연히 구성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웹소켓을 통해서 서버와 연동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관리들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또 실제 데이터는 온도 숫자 센서로부터 취득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를 서버.js에 JSON 메시지 타입으로 만들어서 전송을 하게 되겠고요. 이때 서버로부터 그 전송된 데이터를 처리한 결과 서버에서는 컨디션 정보를 비교를 해서 이벤트를 true, false를 전달하는 것들을 우리 이전에 확인했었습니다. 거기에 대응돼서 LED를 켜거나 끄는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전부 태시 코맨드를 등록해서 이용할 것이고요. 각각의 태시 코맨드는 이러한 기능들을 1회씩만 실행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포르품이나 while문을 넣어서 반복해서 수행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 강의 때 한번 어떤 식으로 확장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모아보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스 코드를 바로 확인하기에 앞서서 DHT11 센서와 연결하는 부분을 설명드릴 텐데요. 현재 소스 코드는요, 우리 RT053의 핀맵을 살펴보면은 핀맵을 보면 여기 21번째 핀이 있습니다. 이곳에 온도수도 센서 DHT11에 데이터 핀을 연결해 주시고요. VCC와 그라운드는 임의의 그라운드 VCC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HT11 센서 통신하는 부분과 데이터를 해석하는 부분들은 이미 이전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고 또 학습했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서는 지금은 그 내용은 설명하지 않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하고 서버랑 통신을 하는지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T053의 핵심 소스는 웹소켓 API.c 그 다음에 API.header 파일 그 다음에 이벤트와 관련된 파일, 즉 서버로부터 웹소켓을 통해서 전달받은 이벤트를 처리하게 하는 파일, 그 다음에 DHT11로부터 데이터를 가져다가 웹소켓으로 전송하는 그 파일, 그 다음에 태시 코맨드를 등록해서 관리하는 example-api.c 이 정도의 소스 코드가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미 RT053을 학습해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이전에 학습했던 JS 파일이라든지 HTML보다는 조금 더 좀 학습하고 이해하기가 좀 수월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한번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이제 제가 함께 공유한 기본 소스인데요. 여기서 바로 진행하지 말고요.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 새로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드는데요. 파일에 New에 C 프로젝트를 구성을 하고요. 아마 이 부분은 이미 학습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겁니다. RT053 C 프로젝트에 이름을 주겠습니다. 저는 한번 아틱 웹 소켓이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틱 테스트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편하게 한번 이름을 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버전은 1.7로 바꿔주고요. 아틱 SDK 버전은 1.7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아틱 SDK 이그젬플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필요한 웬만한 소스코드 이그젬플들은 다 이미 가져와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넥스트를 하고요. 이 부분도 프리빌드 컨피그레이션을요, 우리 개발의 편의성을 위해서 제일 높은 부분으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넥스트를 하고요. 예, 피니시를 하게 되면 소스코드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되어 있죠? 당연히 빌드도 무리 없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기본 이그젬플을 기본 SDK 예제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이 프로젝트와 제가 구성해서 제공해드린 이 프로젝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부분이 주요 변경사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시 돌아서 볼 텐데요. 웹소켓-api.c 파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만들어 놓은 아틱 언더바 테스트, 우리가 함께 조금 전에 만들어 놓은 그 프로젝트 파일이죠. 이곳에서도 보면은요, 웹소켓-api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즉, 이미 웹소켓을 이용해서 웹소켓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버의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또는 전송받거나 이벤트를 처리하는 이런 과정들이 마치 MQTT 이그젬플처럼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함수들을 해시 커맨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 보시면은요,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웹소켓 커넥트,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웹소켓 디스커넥트, 그 다음에 보시면 웹소켓 샌드, 이렇게 웹소켓과 연결을 하고 연결을 해제하고 데이터를 보내고 하는 이런 함수들을 우리는 이 안에서 쓸 것이 아니라 DHT11 데이터 정보를 가져온 그곳에서 바로 저런 함수들을 호출해가지고 데이터를 전송해줘야 됩니다. 즉 웹소켓-api.c에 있는 이 함수들을 다른 소스 코드에 호출했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요, 관련된 함수들이 전부 스태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C소스에서는 호출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조를 그냥 스태틱을 제거하거나 해서도 사용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복잡하고 괜한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함수를 이 웹소켓-api.c 내에 재정의를 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성을 설명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웹소켓-api.header 파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프로젝트로 공유하는 소스 코드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소켓 api.header 파일 이 파일이거든요. 이것은 방금 조금 전에 생성한 프로젝트에는 없는 파일이고, 우리가 우리 프로젝트를 위해서 새로 개발해서 넣어놓은 소스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웹소켓 커넥트, 웹소켓 디스커넥트, 웹소켓 샌드라고 해서 앞에 언더바를 붙인 함수들을 정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함수를 웹소켓-api.c에 구현해 놓고 그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웹소켓 함수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구성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헤더 파일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있어야 될 파일이고요. 웹소켓-api.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다른 것은 바뀐 게 없고요. 쭉 내려가 보면 여기 보시면 언더바 웹소켓 커넥트,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디스커넥트, 그 다음에 샌드, 이렇게 함수들을 새로 정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의해서 사용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아마 이러한 팁은 다른 예제 소스 코드를 재사용할 때도 유용한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적용해 볼 텐데요. 어떻게 적용하냐면요, 웹소켓-api.header 파일은요, 바로 복사만 해주면 되겠지요. 그래서 한번 카피하고 이곳에 복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들어가졌죠. 새로 만든 거니까 그대로 복사한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하지 않고요, 여기 그 프로젝트 파일에서 직접 애드를 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탐색창에서 애드를 시켜도 상관없겠습니다. 지금은 양쪽의 프로젝트가 열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애드를 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실제 강의 시간에는요, 프로젝트를 두 개를 열고 카피하는 거 외에
그 별도로 그냥 바로 새로 소스 코드를 애드온하는 방법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계속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웹소켓 다시 API 헤더를 방금 이동해서 복사해 넣었고요. API 쪽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필요한 함수들을 여기 구현된 함수들을 복사해 넣어줘야겠죠.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요 그냥 통째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뀐 부분이 하나도 없고 바로 그 부분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부분은 바뀐 부분이 없고요. 필요한 API면 재정의 해서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해버리고 복사한 내용들을 카피해 넣겠습니다. 그러면 웹소켓 다시 API.c가 이것과 동일해지겠지요. 여기 있는 웹소켓 다시 API와 동일해지겠지요. 아니면 탐색창을 열어놓고 파일을 그냥 리프레시해도 상관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됐고요. 예,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스 코드를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웹소켓 다시 이벤트 헤더 파일이 실제로는 웹소켓 다시 API.c에 인클루드가 웹소켓 다시 API.c에서 웹소켓 다시 이벤트 헤더 파일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컴파일 오류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직 우리가 처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웹소켓 이벤트와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소스 코드는 웹소켓 다시 이벤트 헤더 파일과 C 파일인데요. 웹소켓으로 연결되어 있는 서버, 즉 server.js로부터 특정한 데이터, 메시지를 수신하게 되면 호출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소스 코드를 살펴보면은요, 먼저 이 두 가지 소스 코드는 우리가 본 프로젝트를 위해서 만든 소스 코드이고요, SDK example을 이용해서 조금 전에 생성한 테스트 프로젝트에는 그 소스 코드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공해드린 소스 코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볼 텐데요. 웹소켓 다시 이벤트 C 파일을 보게 되면은요, 웹소켓 언더바 이벤트 핸들러가 있습니다. 즉, 서버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전송받아온 경우, 수신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게 되냐, 그 내용이 되겠지요. 먼저는 이 메시지를 해석을 하고요. JSON 파일이기 때문에 파일 형태로 전달되어 온 그 메시지를 해석을 하고요. 여러분, 이전에 한번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server.js가 어떠한 데이터를 artic053한테 전달을 했었나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artic053이 전달한 온업소 데이터를 DB에 저장을 하고 그 결과값을 메시지로 전달하는 케이스가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artic053으로부터 전달받은 습도, 휴미디티 값과 컨디션으로 저장되어 있는 그 값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만약에 새로 전달받아온 artic053의 휴미디티 값이 더 높으면 이벤트를 true로 세팅해서 전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false로 세팅해서 전달하는 구조가 있었죠. 그것을 처리하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 이벤트 정보와 관련돼서 처리하는 코드가 이 안에 있는 것인데요. 메시지는 당연히 JSON 타입으로 올 거기 때문에 JSON 타입을 파싱을 하게 되면은요, 기본적인 오류, 제대로 된 메시지인지를 먼저 점검을 하고요. 파싱을 하게 되면 그 가운데에 이벤트 데이터 밸류를 구해올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떠한 이벤트, 바꿔 말하면 true냐 false냐 이런 값들이 담겨오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이벤트 데이터 밸류를 구성을 하고요. 그 구성한 값과 true, false를 구별을 합니다.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true인 경우에는 GPR을 45번, 즉 LED를 켜주게 되고요. false인 경우에는 LED를 꺼주는 구조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도 저도 아닌 경우에는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벤트 데이터로 날라올 때는 메시지가 날라오는데 JSON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을 하고 그 이벤트 정보를 가져오게 되고요. 적절한 데이터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실제 우리가 원하는 true인지 false인지를 비교를 해서 동작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웹소켓 언더바 이벤트 핸들러라는 함수가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제공해드린 소스에 보면 웹소켓 다시 API.c 쪽에서 한번 이 소스 코드에서 관련된 부분을 찾아보면은요, 여기 웹소켓 다시 RS 콜백이라는 쪽에서 호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코드를 수정해 놓은 것이죠. 그렇다면 웹소켓 RX 언더바 콜백은 어디서 호출될까요? 확인해 보면, 여기 보면 웹소켓을 접속을 하면서, 즉 서버에 접속을 하면서 호출될 필요성이 있는 콜백 함수를 등록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어떠한 데이터를 리시브하는 경우 바로 이 함수 웹소켓 언더바 rs 콜백을 호출하도록 콜백 함수를 웹팩에 놓았고 이제 그 함수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정해놓은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적절한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요. 물론 이미 우리는 조금 전에 생성해 놓은 SK 샘플을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 파일에 웹소켓 -API.c에 이미 그 코드가 구현되어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왜냐하면 우리는 통째로 복사했으니까요. 이제 새롭게 만든 프로젝트에 없는 두 개의 소스 파일인 event.c와 event.c 헤더 파일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붙여넣기가 됐고요. 당연히 오류나는 부분도 이제 없어지겠죠. 이쪽 부분도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소스 코드는 웹소켓을 연결하기 위한 코드와 즉 웹소켓 API와 그 다음에 이벤트를 처리하는 코드를 적절하게 구성해 넣은 상황이 된 거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DHT11 온도 수도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데이터가 제대로 가져왔을 경우 웹소켓을 통해서 제이슨 메시지를 만들어서 서버에 전송하는 코드만 이제 구현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 코드는 이미 우리가 저희가 구현을 해왔고요. 이 소스 코드입니다. 이 소스 코드 내용을 살펴보시면은요, 앞부분은 기존의 온도 습도 데이터를 해석하는 내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태시 커맨드에 커넥트와 리드와 디스커넥트가 있는데요. 커넥트 부분을 보게 되면,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커넥트 부분을 보게 되면요. DHT 언더바 WS 커넥트잖아요. 우리가 이전에 구성해 놓은 언더바 웹소켓 커넥트를 직접 호출하고 있고요. 그때 서버 주소는 사전에 정의해 놓은 우리 서버가 돌고 있는 그 주소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사전에 정의해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주소가 됐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프로젝트 AP 주소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AP 주소부터 할당받은 IP 주소가 되겠지요.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셔서 이 소스 코드는 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디스코넥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예, 디스코넥트는 우리가 정해놓은 웹소켓 언더바 디스코넥트 언더바를 시작합니다. 이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웹소켓을 종료시키게 되겠죠. 즉, 코넥트로 웹소켓을 한번 맺어놓고 필요한 작업들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디스코넥트로 해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커넥터 디스코넥트는 필요한 순간에 한 번씩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한번 커넥션이 열고 나서는 여러 번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리드가 중요하겠지요? DHT 리드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를 검색해 보면은요, 이미 우리가 그 온도 습도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코드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쭉 스킵해서 넘어가고요. 실제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다 가져왔을 때 웹소켓 메시지를 하나 만듭니다. 메시지는 휴미디티와 템퍼러처를 그 제이슨 형식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만든 다음에 우리가 구성한 언더바 웹소켓 샌드 함수의 파라미터로 그 데이터를 전송을 해줍니다. 그러면 서버로 전송이 되겠지요. 이것이 구현의 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DHT11 언더바 웹소켓이라는 이 소스 코드 파일은 기존의 그 온도 수도 데이터를 가져온 코드에서 크게 바뀜 없이 웹소켓과 연동되는 이 간단한 구조 정도만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이 소스 코드 또한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어 놓은 샘플 프로젝트에는 없기 때문에 복사하고 이쪽에 붙여넣기로 예, 구성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성이 되었지요? 자, 구성이 다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example api.c의 태시 코맨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시 코맨드가 있어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공해드린 example api.c를 보게 되면은요, 여기 보시면
DHT와 관련된 이 태시 코맨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STK 이그젬플을 통해서 만든 샘플 프로젝트에서는요, 이것과 좀 다르겠죠? 더 많은 샘플 코드들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은 샘플 코드들이 제공하는 태시 코맨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겠죠? 이 부분 또한 우리가 필요한 것만 사용하도 무방하니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째로 복사해도 큰 지장은 없겠지요. 예. 필요에 따라서 자유롭게 태시 코맨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해도 무방하겠고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것만 애드온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우리는 소스 코드의 편의를 위해서 일단 통째로 복사했습니다. 소스 코드를 다 구성했다고 생각을 하고 빌드를 해봤더니 오류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동영상을 좀 수정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미처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큰 것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 웹소켓 다시 이벤트.c에 보면은요, 실제로 GPIO write 하는 함수, 언더바로 시작합니다. 이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컴파일하고 빌드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혹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거 기억하시죠? 웹소켓 API가 전부 스태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분을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언더바로 시작한 함수를 정의해 소출해서 사용했었잖아요. GPI에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GPIO.c에도 보면 다 스태틱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 중에 일부를 필요한 부분을 GPIO, GPIO write라는 것으로 정의를 해놓고 이것을 사용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당연히 GPIO API.header 파일도 이렇게 만들어 놨었겠지요. 이 상황이 빠졌었기 때문에 사실 빌드할 때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동영상을 빨리 이제 종료를 하고 바로 연이어서 여기부터 다시 이제 설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패치하기 위해서는요, GPIO-API.c와 GPIO-header 파일을 그대로 우리 기존에 했던 것처럼 복사해 넣으면 되겠지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수정되어 있는지는 이미 이해하고 계시죠? 일단 복사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부분이 수정되어 있냐면은 GPIO API 쪽에서는 필요한 API를 스태틱이 아닌 일반 함수로 쓸 수 있도록 하나 제정해서 넣었고요. 헤더 파일은 그 헤더 파일을 선언하고 있는 게 되겠지요. 자, 여기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아마 문제 없이 될 거고요. 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제공해드린 소스 코드를 클로즈를 시킬 거고요. 새로 만든 코드를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번 전체 리빌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빌드, 빌드 5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류 없이 잘 빌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자, 이렇게 빌드한 내용을요, 한번, 다운로드해서 동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시 과정을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틱 053에 지금 정상적으로 바이너리가 써지고 있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제 파일을 쓰고 있습니다. 역시 필요하면 좀 스킵해서 뒤로 이동하신다면 보셔도 좋고요.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렇게 프레시한 다음에 이 RT053 모듈을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server.js, 즉 노드 서버가 동작을 하고 있어야겠죠. 우리 좀 잘하기 위해서 그 노드 서버 동작 여부를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동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정확히 하기 위해서 종료를 시키고요. 다시 한번 구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노드 서버가 구동이 되었습니다. 로그가 어떻게 남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돌아와 보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이제 프레시 과정이 거쳐졌고요. 한번 태시 코맨드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시 커맨드가 동작을 했고요. 우리 헬프 명령으로 우리가 넣어놓은 태시 커맨드가 잘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HT가 들어있는 거 봤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 CTL 이런 것이 있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먼저는 우리 와이파이 CTL 스타트 STA 해서 와이파이를 활성화 시켜줘야 되지요. 됐죠? 그 다음에 와이파이 컨트롤에 명령어가 잠깐 헷갈리는데 한번 와이파이 CTL 예, 커넥트군요. 와이파이 CTL 커넥트에 저는 저는 KYAce라는 SSID를 가진 에그 공유기에 패스워드가 아틱 랩스였죠. 엔터 치겠습니다. 그러면 커넥트가 됐고요. 이제는 DHCP로 IP를 받아와야 되죠. 와이파이 CTL DHCP로 IP를 받아오겠습니다. 그리고 IF config으로 확인해보면 여기 124번으로 IP를 잘 받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우리 현재 뒤에서 구동하고 있는 Node.js에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저 커넥트, 디스커넥트가 붙은 이유는요. 지금 현재 우리가 웹서버를 하나 좀 구동시켜 놓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리프레시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무시하고 계속 한번 로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DHT를 한번 입력을 하면요. 커넥트와 잠시만요. 커넥트와 디스커넥트 리드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DHT 커넥트로 아틱 서버에 죄송합니다. 아틱 서버가 아니라 우리 Node.js 서버 즉 server.js에 접속을 하도록 했습니다. 과연 로그가 어떻게 남았나 볼게요. 아틱 클라이언트가 커넥트 됐다라고 로그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DHT 리드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데이터를 하나 지금 윈도우스토어 데이터를 하나 가져왔고요. 지금 서버에 휴미디티와 템퍼러처를 제이슨 매체리얼즈로 전달을 했고요. RX 콜백이 불리면서 스테이터스 트루, 즉 데이터가 잘 저장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요. 이게 잘 저장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존에는 세 가지 데이터가 있었잖아요. 이 부분을 한번 리프레시를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어떻게 나오나 보겠습니다. 4개. 조금 전에 들어간 그 값이 하나 더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7.09와 42죠. 여기 42, 27.09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번 습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막 하고 한번 입김을 불 텐데요. 어떤 일이 생기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습도를 올려보려고 하고 여러 번 불어봤는데 잘 습도가 안 올라가네요, 이상하게. 그래서 좀 작전을 바꾸어서 우리 여기 점검하는 부분들을요 한 30 정도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체크하는 값이 그 휴미디티 조건 값이 3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웬만큼 습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이벤트가 트루로 와서 불이 켜지겠지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와서 혹시 모르니까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DHT 리드 해보겠습니다. DHT 리드 하면 95.0 휴미디티가 확 올라갔네요. 그래서 보면 이벤트가 true로 왔고요. 실제로 보게 되면 빨간불이 현재 켜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이 부분을 이번에는요 한번 9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휴미디티가 90이 돼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는 이제 습도가 낮은 값이 올라가게 되겠지요. 실제 그때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실제로는 이제는 이제 낮은 값 습도가 62.00으로 기준값을 세팅해놓은 90보다 낮기 때문에 이벤트가 false로 왔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LED를 꺼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있을 기본적인 동작을 한번 확인해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한 번 더 리프레시 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95, 60일까지 최근에 올라간 데이터가 잘 쿼리에서 내려워지고 5개가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아틱 053의 동작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잘 따라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서버의 DB 설정부터 시작해서 RT053 구성까지 전체 내용을 쭉 살펴봤고, 세부적인 내용들도 어떤 식으로 어떠한 의도와 어떠한 중요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전체적인 연계 방안과 상호 관계는 우리 이번 강의 시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그때까지 이 부분을 한 번 정도 들어보시고 궁금한 부분들을 좀 메모하시고 하셔서 그 강의 시간을 통해서 궁금한 것들을 함께 해소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듣고 공부하시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목요일 날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